그러면 회전근개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전근개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이제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은 회전근개파열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력 및 이학적 검사로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후에, 그다음에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기타 다른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지 뼈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고 초음파 검사나 자기 공명 검사, 관절경 검사를 하게 되면 그 회전근개파열을 더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청취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해서 현재 환자의 주 증상이 무엇인지, 통증인지, 아니면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린 것인지, 만약에 환자의 주 증상이 통증이 아니고 뭐 팔이 저리다 등이고 또는 뭐 통증이 없이 힘만 없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도 이때는 회전근개파열보다는 목의 이상 등에 의해서 신경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환자의 주 증상이 통증이라고 할 때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대개는 어깨 의측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대개 이제 그 팔꿈치나 손목까지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이 팔을 짚고 넘어진 경험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게 되는데, 만약에 팔을 짚고 넘어졌을 때 그때 심한 통증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증이 있는데 그 어깨 의측이 아니고 그 견갑골 쪽, 견갑골 날개뼈 쪽이나 아니면 목과 어깨 사이에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그 목의 이상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중에 팔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다. 팔을 들고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하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팔을 들고 운전을 할 때 또는 뭐 머리를 다듬을 때 화장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그것도 회전근개의 파열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증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뻗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힘이 빠진다. 아니면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안에서 덜그덕거리는 느낌이 있다 등등 회전근개파열을 암시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파열의 초기에는 대개는 관절 가동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어서 팔을 다른 팔로 들어서도 올릴 수가 없다 또는 뒤로 돌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회전근개파열보다는 그 오십견이나 또는 관절염 또는 저맥낭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회전근개파열이 점점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제 관절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전근개파열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파열일 때는 손가락이 저리거나 뭐 팔이 저리거나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저린 것도 같고 아픈 것도 같고 애매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팔을 들고 있을 때 손가락이 저리다, 그래서 뭐 머리를 빗을 때, 화장을 할 때, 전화를 받을 때 손가락이 저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회전근개파열보다는 수근관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옷을 벗겨놓고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면 날개뼈에 이제 윤곽이 보이게 되는데 척추로부터 날개뼈의 그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의 높이가 이제 똑같아야 되는데, 만약 한쪽 어깨의 높이가 올라갔다면 척추가 휘어 있거나 또는 올라간 쪽에 어깨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양손이 이제 대칭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관절가동 제한이 없어야 되고, 이때 이분처럼 이렇게 그 견갑골이 돌출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견갑골이 돌출된다 그러면 이때는 그 견갑골을 흉곽에 잡아주는 근육, 즉 전거근이나 아니면 뭐 어깨를 올려주는 그런 근육에 그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분처럼 여기 보면 극하권 견갑골 아래쪽, 극상권 견갑골 위쪽에 근육축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축이 심하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근육으로 가는 신경의 마비를 의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게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그 파열된 심줄과 연결된 근육에 극하권이나 극상권에 이렇게 근육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팔을 들라고 하면 팔을 들질 못합니다. 팔을 들지 못하고 그냥 어깨를 올려서 약간 보상을 하고 있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죠. 이렇게 팔이 올라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신경마비 또는 4번, 5번 경추에서 심한 디스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한 경우에도 팔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회전근개 파열과 신경마비나 경추 디스크를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는 모습인데, 먼저 우리가 어깨에 이상이 있다고, 통증이 있다고 봤을 때 반드시 목을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수동적으로 목을 뒤로 제끼고, 또는 약간 돌린 상태에서 뒤로 제껴서 이때 통증이 나타나는지, 또는 팔이 저린지, 관절가동범 제한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목을 옆으로 구부리고 또는 목을 돌려서, 이때 만약 목 검사에서 목에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저림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는 목의 이상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기 때문에 목을 또 자세히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목의 검사를 하면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목 검사 후에 어깨 검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관절가동범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수동 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사자가 팔을 수동적으로 올려서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때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절을 끝까지 올렸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즉 엔드필이라는 관절 끝 느낌이 어떤지를 보고 그걸 갖고 이제 이상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를 하여금 이제 팔을 쭉 올려서 환자가 팔을 잘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팔을 잘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관절 가동 범위가 대강은 유지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팔을 올린 다음에 어깨 날개뼈를 고정하고 팔꿈치를 내측으로 또는 더 위로 올려서 그때 느낌을 봅니다. 이때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견갑골의 끝을 한 손가락으로 고정하고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90도를 벌릴 때까지는 견갑골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90도 가기 전에 견갑골 끝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만큼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다, 벌리는데 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도를 올렸더니 견갑골 끝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분은 90에서 60을 빼면 30도가 나오죠. 그럼 30도의 의전에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옆에 몸에 댄 상태에서 반대쪽 어깨를 고정하고 팔을 바깥으로 돌리게 됩니다.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90도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 끝에서 탄력적인 느낌이 있고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팔을 안으로 돌리게 되는데,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돌리면, 대개는 오른쪽인 경우에 손이 날개뼈 하단 정도까지 가야 정상 범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때 느낌이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관절가동범위 제한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이상이 있다면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내 갖고 우리가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오십견이나 관절염 또는 저맥락염을 우리가 감별 진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십견이나 관절염인 경우에는 대개는 올리는 것보다는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에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팔을 벌리는 거,